이렇게 이제 완벽한 발제와 토론을 이렇게 들으시면 뭐 모든 의문들이 다 해소가 되고 머리에 쏙쏙 들어 박히면서 아까 우리 저기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이 발제문을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우리끼리 막 그랬더랬습니다. 예. 뭐 그 정도로 뭐의 완벽한 발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뭐 이 내용에 대한 뭐 여러 지금 이 여러 방면의 이제 분들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본인 영역에서의 뭐 공공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해당 발제에 대한 뭐 여러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뭐 의견 있으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제전환 연구모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최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사전 토론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 전체 기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딱히 있는 것은 아닌데 몇 번 이제 우리 같이 토론을 했는데 오늘 또 들으면서 뭐랄까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 지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발제자도 그렇고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도 공공성의 의미라고 하는 거를 소유나 운영 주체의 문제로 보지 말자. 예전에 이제 그 구도 있잖아요. 민영화 뭐 공영화의 구도에 갇히지 말고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근데 사례로 돌아가면은 여전히 거기에 이제 갇히는 것 같아요. 총론에서는 그러지 말자 하고 이제 사례가 나올 때는 이 발제문도 그렇고 토론자들도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동의합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분야로 돌아오면은 다시 이제 그 예전에 그 공공성 그 민영화돼 이제 뭐 공공화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이제 계속 좀 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어긋남을 좀 어떻게 해소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고민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도론적 차원을 넘어서자고 하는데 계속 제도론적 차원으로 자꾸 환원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공성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제도론적 차원으로 환원되는 이유가 이거를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하는 거를 주체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중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누구한테 뭐 준다 또는 이제 확장해 나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가 퍼블릭의 어떤 주체로서 푸블리쿠스 또는 민중 뭐 공중이 이제 되는 것인데 그게 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공공성을 대상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조금 저한테는 좀 다가왔고 그럼 주체로 재구성 확장해야 되는데 이 공중이 시민이 아닌 또는 이제 그 근대 국가의 이제 주체였던 인민 주권의 담지자인 인민이 아닌 어떤 공중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을 감각화하는 문제도 좀 다가왔어요. 아까 이제 공공성 강화하자, 하면 착하게 살자로 이렇게 되게 굉장히 이제 밋밋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아주 풍부하게 이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들로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 해방 공간 얘기할 때 이 발제문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로 돌아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싸워왔고 이 공공성이 신자유주의가 만들었던 그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안 개념만은 아닌 것으로서 원래 갖고 있던 민중의 자기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여서 되게 좋았는데 해방 공간에서 다루어진 사례도 되게 국공기업의 이제 민영화와 불화 사례를 다루는 바람에 다시 그게 또 이제 제도론적으로 환원이 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기에 공공운동의 성격을 가졌던 운동을 대중운동과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다시 발견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나왔던 이제 새롭게 발견할 공산주의 마찬가지로 그 원형으로서 또는 이제 앞선 모델로서 있었던 그 시기의 공산주의 운동에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 싶고 그거를 좀 더 정교하게 발견해 보고 싶은 게 저의 과제이기도 하고 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이데올로기로서만 등장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지식인들이 이렇게 뭐 자본론 읽고 뭐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전파가 아닌 대중운동으로서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가진 설득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설득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지금 다시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토론자들, 발제자들 모두에게 저의 이제 약간의 항의이기도 하면서 이제 이 지점을 넘어서야 된다는 공동의 과제로서 첫 번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그 단위가 혼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성의 단위라고 할 때 그 앞에 거랑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국가 단위 공공성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의료 공공성, 뭐 교육 공공성, 에너지 공공성 얘기할 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다 얘기한 게 이제 그런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이제 공공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 공공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토 국가 안에서 이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지역 정의 언급하면서 잠깐 이제 나왔지만 생활 세계와 지역 단위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커먼즈 운동에서는 이 부분을 더 주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 질서 차원에서의 공공성이 있잖아요. 지금 공공성을 발휘하려고 해도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에 의해서 엄청나게 침해 당하고 있고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구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공공성의 단위로 다시 좀 재구획하고 주목할, 뭐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나영님의 토론에서 이제 약간의 힌트와 영감을 저는 이제 받았거든요. 이 국가의 자본이 넘나드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 영토 경계를 넘나드는 이제 국제 연대나 지역 간 연대들을 통해서 그 지구 질서, 그러니까 자본이 구획한 자본주의적인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지구 질서를 균열을 내면서 새로운 지구 질서를 만드는 이제 공공성 운동도 이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이제 함께 토론해 보고 싶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이게 좀 사회자라서 좀 죄송한데, 그 주체 문제를 이제 뭐 확장하거나 이제 뭐 그럴 때 이게 지금 이게 단위가 사람이잖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 권리 주체들도 다 이게 인권 뭐 이게 다 사람인 건데, 뭐 이걸로 제한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고민할, 그러니까 뭐 시공간적인 그거를 따질 때에도 이게 굳이 이게 뭐 인간 뭐 인류 인권 뭐 이런 차원으로 뭐 제한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그런 문제. 그다음에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제가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우주 공간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이미 이제 자본의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 지금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뭐 시공간, 그러니까 공간 차원에서도 뭐 지구 이런 차원으로 좀 제한되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근대적인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말씀까지 좀 같이 좀 드리고, 다른 의견들도 좀 발제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와가지고요. 중간에 참석했는데 반갑습니다. 공공원순호주위원장 엄길룡이라고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던 단어들인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뭐 공공성, 민영화, 저지 이런 단어들을 일상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한 지 한 25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철도 출신인데요. 그래서 더 아마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딱 아까 저기 이승철 동지가 표현한 착하게 살자, 딱 거기에 저도 수준이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뭐 좀 더 공부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뭐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관심 갖고 함께 좀 고민하도록 하고요. 제목이 좋아서 오늘 꼭 들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제목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주제를. 그리고 한 가지 저기 자료집에 글씨가 너무 작거든요. 이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저기 토론하신 분들도 짧게 뭐 한 2분 정도 안에 좀 이렇게
추가로 좀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 뭐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역순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최효정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공공성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경로를 목적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필요의 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일이 풀리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소유를 누가 하느냐 이거는 경로죠. 국가가 운영할 건지 뭐 어쩔지 이런 문제는. 여기서부터 무엇을 지킬 거냐, 저는 이걸 나의 생명과 안전과 일상을 보장하는 방식이 바로 공공성이다라고 표현했고, 발제자분께서는 나의 삶의 질서를 정할 권리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 정답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체도 생명이나 안전, 일상을 가진 누구나에게로 확장될 수 있을 거고, 이 속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대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비로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공공 서비스를 누려야 할 시민들, 국민들 혹은 인간들 간에 연대도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야 새롭게 생겨나는 이슈에 근데 상병수당,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데 이게 공공성이랑 별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누구나 핸드폰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앱인 거대 플랫폼도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으로만 제한되지 이게 공공성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다들 잘. 그리고 노동안전 문제도 노동자들이 그냥 일할 때 필요한 권리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이렇게 되면서 공공성의 전선이 점점 넓어지고 두터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 오늘 토론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실질적인 공공성 투쟁을 위해서는 국가 운영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더 강력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경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련된 일을 막 하다 보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성이라는 게 착하게 살자는 거니까. 정부 관료나 보수 정당들도 그래 하면서 막 진전될 때가 있는데 항상 골목 끝에는 기재부가 서 있습니다. 모든 공공성 관련된 영역에. 그래서 공공병원을 짓기로 합의해도 기재부가 예산을 막고, 이런 저는 국가 운영체제 OS 문제를 꺼내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동안은 좀 부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던 예산이나 정부 구조나 또 기관의 민주적 운영이나 또 시민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실천들을 더 강화하고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 국가의 그 민주적 그 개조라는 그 과제랑 사실은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체제전환 연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같이 이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토론이 안 돼서 제가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상호 의견을 조금 확인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발제자는 공공성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사적 소유의 강화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삼는 체제에서 정부가 더 많은 것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정도 확장하고 책임도 요구하고 이런 것으로 그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부의 어떤 대이전을 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정치적 힘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승철 동지는 이제 그런 문제인식에 동감하면서도 그걸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슬로건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대립한다? 어긋나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건지라고 하는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준모 동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부터 이제 80년대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하기 전까지 이루어졌던 국가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던 측면에 대한 발제자의 해석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의 이런 공공재를 확장하는 과정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말하는 어떤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항 뭐 이런 거 주목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조금 상호 토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승철 동지한테 질문한 것하고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당면의 정세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체제전운동 조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활동가들이 기후정의 운동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실제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기후정의 동맹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낼 것이냐, 신속하게 이루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과 그 과정에서의 얼마나 정의롭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신속하게 되는가,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둘러싼 논의도 있고요. 그것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 그 운동을 펼쳐나가는 게 국가한테 요구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 기후정 부정에 맞서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체들의 어떤 대항의 지점들에 더 많이 주목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되게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공공재생에너지가 지금 말하는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유의미한 투쟁인가, 얼마나 많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나영 동지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토론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냥 그걸 하면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공공성도 자본의 논리에 굉장히 포획되어 있는 담론의 측면이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영 동지가 국가 자본, 그 다음에 극우라고 하는 3분 구도를 설명에 들어가면서 이 공공성 담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어떻게 또 왜곡될 수 있는지의 지점을 설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공공성 담론이 갖고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좀 나영 동지가 조금 더 얘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부분이 약간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발제자는 어떻게 됐건 이 공공성 담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한계나 왜곡해서 해석되는 지점들에 대한 설명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성식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투쟁을 할 게 아니라 민간보험을 없애는 운동을 만약에 펼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런 얘기 조금 해주시면서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마무리 발언하면서 그 부분 지금 제기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자의 그 종합 의견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개별 다 지금 토론하기에는 시간적인 좀 한계들도 있고, 그다음 주제들이 너무 커요. 사실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은 뭐 한두 끝도 없는 얘기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은 일단 그렇게 좀 정리하고 다음 토론회를 또 더 좀 심화된 내용으로 또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승철 동지 그 답변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그 국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뭐 몰랐던 건 아니고, 이게 그 결국에는 이제 이 투쟁 자체가 이제 그렇게 제기되면은 뭐 발제문에서 우려했던 이제 제도화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그것 자체가 뭐 국가 개조하고 또 다른 이제 그 요구 투쟁 자체 요구의 주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뭐 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포함해서 같이 좀 그 부분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게 충돌이라기보다는 좀 실현 전략의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컨대 발제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정치적 힘을 기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이 경로를 우회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걸 이제 정치적 주체를 규합하는 세력화의 경로라고 공공성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적 세력화가 이 공공성 실현에 필요하다는 얘기고, 정치적 세와 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정치적인
이 무리와 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싸움의 전장을 어디다 꾸릴 거냐. 결국은 국가 책임이라는 이제 깃발을 가지고 전장을 꾸리는 게 이기는 장수의 전술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컨대 그 전장터 속에는 시장 경제론을 주장하는 세력들도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있을 거고, 그리고 국가 책임을 주장하는 혹은 공공 경제론을 주장하는 뭐 이제 진보적인 정치 세력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서로 이 깃발을 들고 이제 싸움터를 뺏으려는 전투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충돌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제도화를 위해서 이 어떤 청원하거나 뭐 입법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탁하거나 그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코어한 내용들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좀 연대를 이루면서 이 싸움의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적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꼭 충돌하는 지점일까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두 번째로 공공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쟁점이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공공적 소유 이외에 에너지 기본권과 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소유 구조뿐만 아니라 이 공공적 소유에 대한 운영 구조, 민주적 통제 문제가 반드시 함께 언급되고, 그 사이에 뭐 지역 사회나 지역의 시민 사회 그리고 노동조합 등이 이 에너지 공공성을 잘 좀 이뤄내기 위한 경로로서 공공적 소유와 운영 방안을 함께 언급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현재 문제가 있거나 혹은 운영 구조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소유 구조도 흐트러뜨려도 된다는 데는 별로 동의하기 저는 어렵긴 합니다. 저희가 그 교통 공공성이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의로운 교통 전환이라는 개념을 노조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모달 시프트죠.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로의 교통 전환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전장현 투쟁 같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정의로운 교통 전환이 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그 풍선을 하나하나 합쳐가면서 좀 큰 공통의 개념들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게 어떤 우리 안에서 충돌하거나 뭐 이런 문제는 오히려 좀 부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다음으로는 우리 구준범. 예. 네, 저는 뭐 질문에 좀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 공공성을 이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관련돼서 접근법이 매우 다양하긴 한데, 저는 매우 쉽고 직관적이면서도 실천적이고 하여튼 그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쟁점적이고 철학적인 재검토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사회 공공성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불안한 삶의 지지대라는 측면,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케 하는 근거지라는 측면, 그리고 대안적 풍요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공소유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소유의 반대말은 사적 투자자 소유, 사적 소유는 사적 투자자 소유인 거거든요. 공공소유가 아니라 사적 투자자 소유로 인프라나 어떤 이 재화 서비스에 대한 이 통제권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착취와 약탈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소유는 매우 중요하고, 근데 그 공공소유만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의 민주적 통제와 운영을 얘기하는 이제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결합시켜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확장하고 가능케 하려면 이 공공투자나 재정, 금융 얘기까지 반드시 해야지 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안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매우 직관적이면서 쉽고, 그리고 지만 좀 이제 커다란 비전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 공공재생 에너지는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 공공재생 에너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영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시장화된 공공기관 공기업을 포함해서 어떤 민영화되거나 시장화된 그 공공기관과 그 에너지 통제권에 대한 탈환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구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운동의 전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빠른 전환,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공공성 이런 것들을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쟁점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쟁점이 이제 이 여러 측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쟁점이 형성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시장과 이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신화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이제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착근하고 이제 확산된 지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다 대부분 신자유주의적인 주체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벗어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도 같이 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정성식 동지. 네. 먼저 그 선지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 민간 의료 보험을 어떻게 이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발제문에 좀 약간 그 예시가 나와 있어서 좀 써봤고요.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면 사람들이 민간 보험 필요 없다, 공보험으로 충분하다 하면 퇴출되지 않을까요? 뭐 근데 그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최우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 당연히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계속 제가 또 소유라는 부분을 좀 짚었던 이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반성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적 주체, 공적 통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유의 그거의 소유권을 이렇게 하는 문제만으로 문제가 그 우리가 원하는 공공성이 되지 않는다. 너무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분명히 그 각 지역 주민들 당사자분들이 현실적 고통, 피로 때문에 그런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공공병원. 그 공공병원 만들어봤자 어차피 영리병원처럼 움직이고 제대로 작동도 안 될 거다라고 그런 회의적이고 그 운동과 그 노력들을 폄하하거나 무의미하다 볼 수 있냐? 저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우리가 공공성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필요, 그 갈망 거기서부터 공공성을 떠올리고 그거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재구성한다는 게 다 삭제하고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살리면서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러면 그런 운동들이 뭐 그런 연구자들 봤을 때는 별로 그게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데 불투명한데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또 그 주체로서의 본인들의 뭔가 변화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걸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뭐 다른 돌봄이나 다른 영역과 연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체제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 힘과 어떻게 그 힘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피로에서 기반된 운동의 힘을 더 이렇게 운동에 접합시켜 나가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 때문에 소유로 저 스스로도 예전에는 좀 소유 말을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더 이렇게 일부러 꺼내는 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희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동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 어떤 공적인 문제 이런 체제의 문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공공성을 좀 잘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계속 고민인 것이고 앞으로도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확장해
나가자고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토론장인데 오늘 그 확장의 얘기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하여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공공성을 뭐 착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훨씬 더 풍부하고 감각적으로 다가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기간산업 국영화론자입니다. 플로에서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제가 같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좀 중요하게 고민이 됐던 것은 이미 공공 영역을 많이 구축을 해왔는데 문제는 앞서 얘기하신 공공병원도 그렇고 공공 영역이 구축된 었지만 그것이 구축되고 나면은 다시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그 만들어진 공공 영역과 공적 자원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서 계속해서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지가 않는 상황에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이제 시장화된 방식으로 분절시키고 있고 자본은 그것을 새로운 서비스 시장으로서 창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재생산 영역에서 이제 더 문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 시장화, 자원화, 자본화가 되면서 이것을 개인들이 어떤 공적 공개인 문제로서 느끼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일가정 양쪽에서 다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서 지금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본이 적극적으로 이제 생산 재생산 모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도 저출산 정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저출산 정책 하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정책의 방향은 계속 인구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인구 가족을 적절히 노동력 활용과 그러니까 임금 노동력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지금 너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노동조합이나 노동 영역에서 또 다른 운동의 영역에서 함께 좀 논의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와 자본이 재생산 영역을 다 잠식하면서 관계를 분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어떤 제도나 정책이나 인프라를 모두를 위해서 보장해라라고 요구를 해도 그게 다시 서비스 공급의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본을 그 자원을 국가와 자본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운동의 상상력도 거기서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공적으로 보장하라, 내놓아라라는 요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안들을 또 직접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좀 운동에서 구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어떤 공적 영역들은 국가나 자본이나 극우가 잠식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국가와 자본이 공급하지 않는 자원과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뭐 의료기관이나 등등등에 있고 그런 자원에 우리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아까 소개했던 그런 네트워크처럼 그런 새로운 게 조직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공성의 내용으로서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주체화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시도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생산 정의 운동에서는 주체를 계속 새롭게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생산이라는 것이 시스젠더 헤테로 중심이고 가족 국가 단위 중심으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생산을 생각할 때 운동도 국가도 다 요 단위 안에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거기에 국가와 자본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방식으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시스젠더 헤테로 관계가 아니거나 다른 방식의 돌봄 관계를
구성하고 있거나 장애인의 삶으로서 다른 방식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이 재생산 정의와 공공성 운동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체들을 새롭게 같이 발굴을 하면서 서로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고 관계와 자본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예. 드디어 이제 논점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정치적 차이, 그러니까 정치적 뭐 이 목표라든가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국가를 통한 뭐 해결 방안, 그러니까 그 속에서의 이제 뭐 민주적 통제 이거를 이제 추구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방식과 흐름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 우리 이제 나영 동지 말씀은 이제 그것보다도 그것 자체의 권리화, 이걸 통한 주체화, 이게 더 사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초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만 좀 확인을 하고요. 뭐 그 말씀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국가 책임제가 계속 이제 걸렸었는데 국가 운영 체제를 이제 바꾸는 운동도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에서 어쩜 최종적인 것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것인 게 국가의 탈환과 재구성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 과제와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같이 맞물려질 때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 과제가 지금 자본주의 국가의 해체이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국가의 어떤 재구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목표로 한 지금 현재 뭐 정부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관료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이제 정부 기구를 민주화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와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되게 이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장기 목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아까 나영 동지가 얘기한 것과 같은 결국은 이제 어떤 그 국가의 권리를 국가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고 민중의 역량을 더 약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국가가 계속 이제 그 뱅뱅 돌게 되면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뭐 정부의 탈환과 재구성이라고 해도 불러도 그게 더 다가올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정부가 다 이 자본가들 있는 사람들 편에 서 있다는 것들은 알고 있고 훨씬 가까운 용어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추상 용어보다는 정부의 탈환과 재구성이라고 하는 요구들을 좀 명확히 걸고 정부의 운영 체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이제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제 과제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이제 이 공공의 탈환과 재구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운동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거 자본이 훨씬 더 일찍 시작한 거잖아요. 이때 신자유주의가 공공성도 박살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신공공관리론, 공공을 어떻게 뭐 효율화할 것이냐, 뭐 이렇게 수익성을 뭐 적자를 안 보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탈환과 재구성의 전략을 짰던 것이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뒤집는 우리들의 이제 탈환과 재구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쓰면은 아까 이제 그 좀 감각 있게 다가오게 이제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한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제 자본의 이렇게 이 신화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용어나 문장을 이제 계속 만들어서 공공성을 훨씬 더 이제 다가오기 쉽게 이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한 얘기였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지금 상상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공공성이잖아요. 그 경로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자본은 지금도 이제 신자유주의도 새로운 경로를 만들었죠. 공유 경제, 구독 경제라고 하면서 안 사도 된다, 빌리면 된다, 공유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 그 가짜로 만든 이제 공공성이잖아요. 자본주의적으로 다시 이제 전유된 공공성인데 그것을 경계하면서 이제 대항하는 대항 담론으로서의 이제 공공성을 이제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뭐 빚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갑자기 하얘졌네요 저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끝으로 이 모든 얘기들 좀 종합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 발제자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좀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좀 뭐 오늘 하여튼 이렇게 토론으로 논점이 종결될 수는 없는 또 쟁점들이 나왔던 것이기도 해서 이런 자리가 이후에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토론자분들이 나눠주신 의견 들으면서 뭐 하여튼 많이 이제 고민이 좀 더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아까 이제 국가 책임 관련해서 저도 이제 그 토론 들으면서 이제 그게 고민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의 부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국가 책임이라는 것이 사실 정부가 더 많이 해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같이 살고 있다면 이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어떤 정치 공동체의 상을 기대했던 것인데 약간 그 구호가 이제 민주당 정부가 뭘 더 많이 제공하고 윤석열은 빼는 것처럼 이런 구도 속에 놓이기도 했고 하지만 또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윤석열이 늘봄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의 정책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간병비 이제 보험 부담이든 전 상병수당도 어쨌든 제도화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이런 부문을 조직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국가가 더 많이 책임져라라는 이야기만으로 좀 부딪히게 되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특히 이제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기본사회위원회 공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공약 보면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뭐 공공의료, 뭐 하여튼 온갖 사회대개혁 과제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 조건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조금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만 국가가 어떤 책임지기를 기대한 이 감각 자체는 공공성 운동의 어떤 출발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들을 어떻게 더 유의미하게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고 좀 덧붙여서 이 쟁점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나영님이 이제 토론하면서 제기해 주셨던 이 모두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은 한편으로는 없던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라는 방식으로 배제되어 있던 존재들을 이제 불러내고 발굴한다고 하면서 기존 제도에 끼워 맞추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모두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이 모두의 권리가 실현되는 계속해서 어떤 제도의 재구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좀 공공성을 사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고요. 그리고 구주모님 토론에서 토론문에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 공공성이 그렇게 자본에 의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너무 동의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은 그 7, 80년대의 철거민투쟁이나 이 세입자들의 집회가 없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네, 노태우가 누구 좋으라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의 한계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랑 그냥 비교하는 방식은 저도 이제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권리 감각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좀 우리의 이 현실에서 운동을 만들어 가는데 좀 주목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반공독재하에서 사회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기반을 갖지 못하고 이제 80년대 들어서야 겨우 복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저는 부딪히는 문제가 정성식님 토론에서도 짚어줬던 것처럼 사람들이 공공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뭐 건강검진 항목 늘리고 더 자주 이제 병원 갈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런 것이면 안 된다라는 지점들을 우리가 좀 잘 고민하면서 이제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여러분들이 짚어주시긴 했는데 뭐 민영화 저지 여전히 너무 중요하고 저는 이제 공공의 소유
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는 것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까 이승철 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건 경로다. 그러니까 공공이 소유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위해 공공의 소유가 가장 탁월한 방식이다. 이걸 정확하게 좀 설명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걸 얼버무리기 위해서 뭐 공유 국유화 해야 될 건 국유화 하자고 하고 예, 뭐 시형화 해야 될 거는 시형화 하자고 하고 이런 이제 정확한 비전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것에 이 민주적 통제라는 거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공소유를 좀 해명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이제 민주성을 공영방송 이사 선정의 문제로 환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공성에서의 민주적 통제의 일반적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경로냐라고 하면 그 부분은 오히려 쟁점이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 그대로 공공이 소유하게 하자. 근데 그 공공은 결국 우리일 것이다. 라는 어떤 제도를 초과하는 그 기대와 감각을 만들어가는 좀 운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나영님이 강조해주신 어떤 권리와 주체와 이런 것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어쩌다 보니 잠시 보건의료 쪽에서 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예, 운동을 할 때는 사실은 공공의료보다 민중건강권이라는 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공공의료 이 얘기는 2000년대 이후에 좀 보건의료 운동 안에서 많이 담론화가 됐었는데 저는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이렇게 우리가 건강권의 주체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설계하는 어떤 운동에 대한 기대들이 어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의 설계 로 좀 넘어간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들어서 이렇게 지역 베이스라든지 효정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 조금 다른 단위 스케일에서 시도됐던 어떤 자발적 공공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또한 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 자본주의 체제의 변동 속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나라는 점도 저는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 에너지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이제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실천들이 더 나은 세계를 향해 가게 하기 위해서도 저는 어쨌든 이 국가적 스케일의 고민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이 아래에서의 네트워크와 자원들을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획도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투쟁을 붙이면서 우리가 좀 대안을 보여줘야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림만으로 이렇게 정치적 주체화가 가능하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 몇십 년 쌓여온 운동의 어떤 공동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또 공공운수노조에서 이렇게 토론을 저희가 주최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또 공공운수노조에서 주최해서 이렇게 초대하는 토론회가 또 열려도 참 좋겠다, 이런 기대도 가져보면서, 네, 하여튼 오늘 함께 토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체제전환 연구 모임에서 이 공공성 관련한 주제로 사실은 이렇게 오픈해서 첫 이제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안에서도 사실 여러 쟁점이 좀 많습니다만, 이게 워낙 넓은 주제이고, 그리고 저희가 체제 전환의 이제 주요 전략적 방향으로 이제 또 삼는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층적으로 좀 구성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어쨌든 조금 더 이제 그런 쟁점들도 그렇고 내용들도 그렇고 좀 더 구체화하면서
보다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어떤 지향과 가치를 좀 담을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막상 또 뚜껑을 열고 또 토론을 해보니까 뭐 맨날 이 모임 안에 있는 분들이 또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사실 약간은 아쉬웠습니다만 다음번 토론회에서는 이제 같이 우리 여기 다른 분들도 좀 자유롭게 좀 자기 그 본인의 의견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맞는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좀 함께 좀 토론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힘찬 박수로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